En plus, ça avait eu un truc bien là, où il musique là, tu sais, où il crache. Il y avait eu cette vidéo, et après, 오케이, 이제 유학 얘기 할 건데, 디자인 유학생이라는 유학 결정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람. 결정하기 전이라는 유학을 내가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기 전에, 전에. 아니, 마음 먹었으면 검색해 보겠지.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학비를 내기 전에, 진짜 시작하기 전에 학비를 내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람. 근데 일단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유학은 일단 존나 힘든 거야. 만약에 보는 사람들이 한국 입시가 힘들어서, 한국 교육 시스템에 빡쳐서 유학을 가야겠다고 고민하고 있는 게 있으면 도피. 잘못된 생각이다. 그건 도피이지 어떻게 보면. 유학 도피인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고 더 힘들다고 보면 돼. 나 같은 일반적인 사람의 시선에서는 유학이 난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유학의 뜻이 있어서 내가 직접 공부하고 싶어,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그냥 학위만 받으려고 돈을 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맞아.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해당이 안 되지. 이건 알아서 하시고. 그건 알아서 하시고. 나는 그런 케이스는 애초에 다루질 못하잖아요. 부자가 아니라서. 그래서 일단 한국에서 입시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게, 대학교를 다니는 게 훨씬 힘들다는 거. 훨씬 힘들지. 성적 순으로 대학을 뽑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야. 생활적인 모든 측면을 다 포함해서. 근데 내가 이제 왜 힘든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줄게. 일단 첫 번째, 보통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유학을 고민하는 친구들은 애초에 처음으로 생각하는 게 유학원이에요. 왜냐면은 외국에서 산 경험도 없지, 외국어도 잘 못하지 하니까 어떻게 학교를 들어간지도 모르다 보니까 처음으로 찾아보는 게 유학원이야. 근데 유학원에 상담을 요청할 거야. 나도 그랬어. 처음에 한 3-4군데 다녔어. 이제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유학원에 상담받는 목적이, 첫 번째가 파운데이션이라고 해.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건 대학을 바로 입학시켜주는 케이스야. 바로 입학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주는 유학원 케이스가 파운데이션이라고 하고, 그 유학원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그때 말했던 그 에이전시지. 에이전시야. 중간에서 그냥 너가 여기에 입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애들인 거. 맞아. 너 방금 말했던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이라는 그런 형식은 그 유학원이 대학의 다이렉트로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입학 절차를 밟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야. 완전 에이전시지. 그거 파운데이션은 완전 에이전시의 역할을 하는 거고, 어학원을 연결해서 비자가 나오도록 도와주는 케이스가 있어. 그건 두 번째 케이스인데, 그거는 어학원을 일단 연결해서 거기 살 수 있게 다 도와주는 거야. 어학원은 이제 합격 불합격이 없으니까 돈만 내면 들어가. 학원이니까. 학원이니까. 근데 이제 일단 첫 번째 케이스 파운데이션부터 얘기해볼게. 파운데이션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완전 비추야. 완전 비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대학을 바로 입학할 수 있어. 개꿀이잖아. 그치. 근데 파운데이션이 진행되는 대학들은 이 유학원이 갖고 있는 대학 목록 리스트가 있어. 그 가능한 대학 리스트들이야. 바로. 왜냐면 컨택이 있어. 대학교랑 컨택이 있는 유학원들이야. 뒷돈을 좀. 그래, 커미션이 있는 수 거야. 커미션이 있는 있는. 거야. 우리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들 유치하고 싶은데 어디 좀 구해 좀 주세요. 이만큼 돈 드릴게요. 해서 학교에서 학생을 좀 원하네. 갖고 있는 리스트들이야.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한국으로 생각해보자. 학생들을 원하는 대학교는 끝이 났겠지.
외국에서도 인지도가 낮고 한국에서도 인지도가 낮아요. 심지어 둘 다 인지도가 낮은 상태야. 게다가 돈만 있으면 대부분 들어갈 수 있는 학교예요. 이제 파운데이션이 진짜 진짜 쓰레기인 게 뭐냐면 일단 대학교 인지도가 안 좋은 대학이라고 했잖아. 안 좋은 이 대학교를 소개시켜 주는데 그 소개시켜 주는 대학교의 학비의 20%에서 40%의 수수료를 자기가 떼요. 유학원. 그러니까 학비가 있겠지. 학비가 예를 들어 뭐 영어권이 많은데 학비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고 하자 1년에. 그러면 20%에서 40%를 추가해서 1,200만 원을 유학원에 다 그냥 학비라고 부르는 그 커미션이 포함되는 가격. 말을 안 해주네. 말을 안 해. 이미 그거는 가정하에 그렇게 학비입니다. 20%에서 40%의 수수료에 거기에 뭐 수고비가 들어가야지, 수수료가 들어가야겠지, 비자 절차나 입학 절차에 필요한 모든 그런 걸 해주는 그런 비용이 거기에 추가되겠지. 아까 계약서처럼 이렇게 뭐 작성을 할 텐데 그 안에 내역은 이미 들어가 있긴 하겠지. 내용 들어. 뭐 어떤 뭐 수수료, 분수에서 받긴 받는데 그 내용을 구태여 고지는 안 한다는 거야. 우리가 스스로 이만큼 떼어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 그걸 또 악용하는 유학원들 있어. 그걸 그 학비라고 해놓고 커미션을 또 요구하는 유학원 있어. 이미 헤쳐먹었는데 헤쳐먹은 게 아니지. 여기 헤쳐먹은 게 아니라 그냥 수수료를 이미 받았는데 그걸 또 헤쳐먹으려고 하는 그런 유학원이 또 있어. 근데 이게 대형 유학원들이 오히려 대형이면 오히려 신뢰가 갈만하잖아. 근데 대형 유학원들이 더 그런 게 인건비랑 자리세를 내야 돼. 더 낼 비용이 많은 유학원일수록 리스트들이 많은데 근데 더 커미션이 더 벌어야 되고 유지해야 돼. 그래서 오히려 더 진짜 파운데이션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면 진짜 뭐 전문적으로 하는 파운데이션만 전문적으로 하고 예를 들면 미국이다, 예를 들면 프랑스만 하는 그런 데를 가는 게 오히려 더.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너가 말했던 걸 들어보니까 파운데이션을 굳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나는 유학을 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맞아. 상식적으로. 구독. 그리고 두 번째, 어학원을 컨택해줘서 비자 수속 절차를 해주는 유학원. 이것도 비주얼. 이것도 비주얼. 왜냐면 이유를 설명해줄게요. 어학원 자체는 합격이 없어. 돈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데 비자를 받는 절차가 의외로 사람들이 존나 까다로워해. 근데 어느 정도 까다로운 건 맞는데 결국 내가 다 해야 돼. 유학원을 거쳤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서류가 있잖아. 걔네들은 서류를 보기 좋게 건네주는 것 뿐이야. 한국어 설명 구형해서. 근데 읽기 쉽게 채우는 건 본인 몫이야. 어차피 면접도 그 대사관에 가서 면접도 내가 다 알아서 봐야 되고. 근데 한국어 설명만 누가 해준 거야. 그 유학원. 그러니까 번역만 좀 해준 거네. 번역만 좀 해주고 결국 서류를 채워야 되는 건 본인이고 가서 면접을 해야 되는 것도 본인이야. 그래서 보니까 내가 그 처음 비자를 딸 때 어쨌든 대사관에 무조건 가서 면접을 봐야 돼. 이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유학을 하는지도 하고 프랑스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면접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유학원에 전화가 있는 사람을 봤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절차들은 다 본인이 해야 되는 절차고,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뭐 예전에도 들었지만 나중에 유학 가면서 그 몇 년 동안 겪게 될 비자 갱신, 거주지 보험, 학생 보험, 건강보험, 지원금 신청 이런 것들에 비해서 진짜 세 발이 피야. 그 가격대가 정확히 어느 가격대인지 모르겠는데 파운데이션보다 훨씬 싸긴 싼데 굳이 이 돈을 낼 바에 그냥 나는 솔직히 그치 그냥 더 알아보면은 조금만 노력하면 돼. 조금만 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난 유학을 안 가봤잖아. 아예 맨 땅에는 헤딩이 시작에 사람이 이제 내가 유학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맨 처음 드는 게 당연히 비자 생각일 것 같은데 그런 유학원 같은 데다가 이제 물어보고 자문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좀 막막하긴 해 솔직히. 존나 막막해. 비자를 어떻게 나도 어디서 상담을 한 3-4번 받았어.
근데 오히려 진짜 카페 글이나 요즘엔 진짜 유튜브도 설명 같은 데 진짜 잘해서 이것도 설명하는 유튜브인데 절차를 세밀하게 설명해준 유튜브도 많고 비자만 딱 하고. 비자만 딱 다루는 유튜버도 있고 블로그도 많고 그런 걸 찾아봐서 내가 한 거지. 그거 혼자 스스로 해결한 거지. 근데 할만하다. 할만해. 완전 진짜 할만해. 구독. 가면 훨씬 더 많이 혼자 준비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혼자 되는 거. 여기서 그 조그마한 것 때문에 굳이 돈을 쓰는 건 좀 웃긴 거다. 그것도 못할 바에 유학하면 안 되지. 그것도 혼자 해결하지 못할 바에 유학하면 그런 마인드를 먹으면 안 돼. 같이 유학 가는 순간 혼자니까. 혼자야. 내가 진짜 다 스스로 정글을 내가 씨발 내가 불을 다 떼고 내가 불 다 떼고 내가 먹을 거 다 찾아 먹어야 되고 맹수들 다 피해야 되고 사기꾼들 다 피해야 되고 빡세네. 빡세지. 자 이제 뭐 이게 끝났다고 해. 이제 어디까지 끝났어? 이제 딱 그 유학원을 딱 다 상담 받았고 내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돼.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비자를 할 수 있는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어. 이제 다음 두 번째야. 유학 결정 좀 반드시 알아야 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언어야. 보통 이럴 거야. 씨발 내가 막 꿈에 부려서 씨발 외국 가면 외국인들이랑 저절로 사귀다 보면 언어도 존나 샬라샬라 잘해야 되겠지. 아니? 전혀?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전혀 언어는 일단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언어를 해결 못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수두룩해. 언어를 해결 못해서 다시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오는 사람이 대부분 많다. 많아. 심지어 파운데이션처럼 다이렉트로 들어간 대학생들도 언어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학원을 들어가서 어학 공부를 하고 했음에도 포기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 1학년만 하고. 거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때문에 포기를 하고. 언어 때문에 포기. 일단 나는 프랑스 독일을 설명할게. 왜냐면 프랑스 독일을 내가 중점적으로 알아본 외국이니까 나라니까.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요구해. 입학 전에 필수 조건에 어학 자격증을 요구해. 토익이나 토플처럼 이제 델프, 달프 뭐 이렇게 말하는데 대두에서 C1 수준의 언어 자격증을 요구해. C0이면 C1이지. C1 그러니까 B2나 C1. A가 제일 높은. A가 제일 낮지. 제일 낮으냐? 그러면 D도 있어? C2가 제일 높을 거야. 어쨌든 그 정도의 자격증을 요하는데. 그 정도의 자격증을 요구해. 근데 이거는 B2는 기본이야. C2 이상이 전문적인 거고 B2에서 C0은 그걸 통과했다고 말하기 듣기 능력이 원어민 수업을 쫓아가기 벅찰 수준인 거야. 부족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공이 있겠지. 난 디자인 전공이고 만약에 공대를 전공해. 엔지니어링을 전공한다면 엔지니어링 전공이 있을 거고 그 전공에 맞는 특정 언어가 다 있을 거라고. 전문 용어가 또 있겠지. 전문 용어가 다 있어. 근데 그거는 새로운 분야야. 완전. 그걸 새로 공부하는데 그 언어를 가지고 또 전문 분야를 또 들어가겠지. 그 언어를 바탕으로 또 전문 분야를 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원어민 수업은 존나 벅차. 이 자격증만 딴 걸로도 존나 부족해. 그래서 시험 통과했다고 놓는 애들 존나 많단 말이야. 언어를. 그런 애들이 실패하는 거야. 그런 애들이 1학년 들어가자마자 씨발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존나 많아. 그래서 대가리 깨지면서 계속 잡고 있어야. 잡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공부도 계속 해야. 통과를 해도 언어는 잡고 있어야 돼. 진짜 꾸준히 스스로 혼자서.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언어라는 거는 나도 외국을 가서 뭐 올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본 결과 내가 여기서 한국에서 외국어 영역이 1등급이라 그래서 외국 가서 말을 알아듣는 게 전혀 아니잖아. 듣는 건 또 다르고 맞아. 말하는 건 또 다르고 쓰는 건 또 다르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유학을 가면은 그렇게 놓는구나. 그러니까 합격 때문에 합격을 했다고 통보를 받는 순간 노아 아니야. 아예 이제 언어를. 됐다. 얘 됐다. 씨발 존나 놀아. 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야. 이제 시작인데. 이제 고통의 시작인데. 이제 그 현실의 시작인데 그 합격증만 보고 한국인이랑 존나 놀라다니는 거야. 한국인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무슨 그거 공부를 하는 이유가 언어 공부를 하는 이유가 슈퍼마켓에서 오이 살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수업을 들으려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수업을 쓸 때 쓰는 또 용어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용어들도 그렇겠지만 그 교수마다 또 쓰는 화법이 또 다를 거란 말이야. 톤도 다를 거고. 이게 진짜 잘 말 잘했다. 화법이 진짜 느껴. 화법이 예를 들면 나는 파리에서 안 살았잖아. 알자스 집안. 독일이랑 그 스위스랑 독일이랑 그 맞닿아 있는 국경에 있는 도시란 말이지. 시골이야? 악성이 있어. 악센트가 있어. 아 사투리처럼. 악센트가 있는 선생이 있어. 그런 선생도 달라. 새로 배우면 또 거기 또 적응을 해야 돼. 거기 또 적응을 해야 돼. 한 명 있었어, 한 명. 그래서 와 신세계다. 게다가 외국에서 오는 강사도 있단 말이야. 외국 강사. 외국 강사가 쓰는 프랑스어는 또 달라. 발음이 좋아. 그러니까 내가 모국어가 프랑스어면은 다 알아듣잖아. 알아듣겠지. 다 알아들어. 우리나라 문제가 사람들도 없지. 부산 사람 말하면 어. 알아듣잖아. 근데 한국어를 공부한 외국인이 부산 말을 들으면 진짜 못 알아들을 거야.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을걸? 그러니까 경상도사. 언제까지 안 나왔어? 나는 여기 오기 직전까지 계속했어. 계속 공부를 했어. 너는 계속해야 돼. 여자친구한테도 평소에도 계속 물어봐. 표현 같은 것도 아무리 내가 일상적인 언어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언어 무조건 생겨. 그냥 하루에 몇 번씩은. 그렇겠지. 그거 해놓고 여자친구한테 물어보고 말해주면 적어놓고 그런 거 좀 보고 시간 돼. 그렇게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와 진짜 개 열심히 했구나. 계속했구나. 지금은 좀 낫거든. 지금 한국에서 사니까 계속 진짜 까먹는다는 게 느껴져. 구독. 언어 얘기에 나와서 진짜 또 하고 싶은 말이 이게 언어랑 소통이랑은 달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소통은 언어만 하는 게 아니라 언어랑 공감으로 하는 거거든. 근데 공감이 되려면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돼. 근데 문화를 이해해야지 외국인들이랑 소통이 되면서 이제 친해질 수 있는 거야. 그 묻어가는 거야. 봐봐.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하루 얘기한다고 정말 얘기하면 TV에서 본 것들, 음악 얘기, 뭐 유튜브에서 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잖아. 주로 일상적으로 다른 소재가 오늘 뭐 먹었냐 했던 거. 근데 그런 게 예를 들면 하나도 모른다고 해봐. 언어는 이제 완벽해. 언어는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다 돼. 근데 그런 그런 얘기거리들을 하나도 공감 못해. 외국인들이랑. 그러면 소통이 안 돼. 문화도 배워야 돼. 문화를 배워야 돼. 문화를 배워야 걔네들 내가 1학년 때 가서 한 게 뭐냐면 씨발 술자리 무조건 가. 술자리 왜 내가 여기 올래 하면 무조건 가. 근데 그때 1학년 때 당시에는 나는 진짜 술자리 이해 거의 한 5% 이해했나? 걔네들 얘기하는 거에. 말은 알아듣는데 야, 말도 못 알아. 말도 못 알아. 존나 은어 쓰고 막 존나 막 술 마시면 막 소음도 있고 술 마시면 혀도 꼬부라지고 빨리 말하는데 게다가 정신도 없어. 게다가 정신 나도 막 하고 은어 쓰고 욕쓰고 하니까 막 한 5%에서 10% 알아들어. 걔네가 하는 말에. 그래도 가서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걔네가 무슨 이야기거리 주제가를 뭔지를 보는 거야. 얘네는 이런 음악 듣는구나. 나도 그래서 검색해 찾아보고 얘네는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구나. 난 심지어 나이 차이도 나니까 난 한 좀 많은 편이었지. 7살 차이 나잖아. 7살 차이. 군대까지 하면 합하면 7살 차이도 나니까 얘네는 이런 거에 관심이 있구나 해서 관심사를 또 알아야 돼. 관심사를 알아야 이제 소통이 가능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이랑 친밀도가 생기는 거야. 거기를 바탕으로 언어와 문화를 바탕으로. 자 어쨌든 공감을 그렇게 문화를 또 알아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걔네들의 문화를. 그러지 않으면은 결국엔 또 그러지 않으면 한국인들끼리만 어울린다. 그러거나 아니면 한국인도 없으면 진짜 외로워질 거야. 외로워질 것 같지. 근데 이게 좀 가보지 않거나 겪어보기 전까지는 크게 와닿지 않아. 가기 전까지는 나 원래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외로움 잘 버티는 스타일이다.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그게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아무리
혼자 있는 걸 좋아해도 결국에는 사람을 찾게 돼. 나는 20일 만에 그걸 느꼈어. 난 원래 좀 사람을 좀 좋아하긴 해도 난 진짜 그냥 맨땅에 헤딩으로 난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공부 그냥 경험하러 이제 뉴욕에 갔을 때도 20일도 아니야 한 15일 있으니까 진짜 막 써야겠더라. 막 한국말이 너무 하고 싶은데 한국말 할 사람이 없잖아. 씨발 개 같은 막. 그래서 약간 손흥민 볼 때마다 부러움도 물론 있는데 치근함이 느껴져. 나는. 왜냐면 축구 실력이 좋잖아. 걔가 엄청 좋잖아. 그리고 밝음의 대명사잖아. 모든 한국인들한테. 막 항상 웃고 막 이러고 막. 근데 나는 약간 다른 동료들이랑 잘 지내는 것 같고 막 이러잖아. 근데 나는 그때 딱 이게 챔스 4강인가? 그거 존나 올라왔어. 진짜. 챔스 4강 때 진짜 노력하고 있구나. 소통하려고. 약간 노력하고나 있구나라고 느낀 게. 그러니까 약간 내 모습이 약간 투영됐어. 그때 외국인이랑 잘 지내려고. 왜냐면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상대방의 제스처의 태도를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내추럴하게 대해서 이렇게 친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친하려고 이렇게 거칠애로 선을 그으면서 친한 척 하는 건지 이게 보이거든. 근데 내가 상황 때 이렇게 막 세레모니 하고 막 대화하고 그때 한참 봤거든. 근데 그거 보면서 진짜 노력하고 있구나. 약간 그걸 좀 느꼈어. 약간 치근함이 느꼈어. 손흥민 그분은 축구도 연습해야 될 거 아니야. 치질하게 연습하겠지. 근데 그 이면에는 그것만 연습한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이제 녹아들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좀 보인다는 거야. 그 노력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다가가려고 한 게 보여. 그건 단순히 언어 공부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문화도 공부를 했을 거고 유행도 공부를 했을 거고 보통 일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유학생활이랑 좀 비슷한 부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돈 내고 가서 공부하겠다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돈을 그렇게 내고 가는데 시간까지 투자해서 가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뒷받침되어야 되는 언어가 꽤 힘들다. 꽤 많이 외롭고 힘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공부해야 될 게 되게 많다. 언어만 하더라도. 다음 세 번째